세종수목원에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가 현 위치이고 사계절 원시를 갔다가 분재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오려고 합니다. 원시를 향해 갑니다. 흰 말채나무, 이 붉은 줄기 너무 멋있는데요. 사계절 전시 원실 입장합니다. 지중해 원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아카시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아카시아가 가장 먼저 보이네요. 제가 사랑하는 부겐빌레아가 이렇게 색깔별로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전주식물원에서도 보고 반했었는데 지중해 온실에서 만나네요. 은엽이 빛나는 아카시아가 있고요. 이 녀석 더 그린 가든 센터에서도 봤었던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이 녀석 잎이 엄청 부드러워요. 여기 삼각잎 아카시아도 있고요. 아이고, 여기는 꽃을 준비하고 있네요. 소설 속에서만 보던 바오밥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서 잎이 떨어졌어요. 어린 왕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작은 바오밥 나무가 있네요. 우와. 저기 워싱턴 야자가 있는데요. 가느다란 섬세한 잎의 아카시아들 사이에서 엄청 강력한 콧불소를 만난 것 같은데요. 멋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상처 입은 잎이 하나도 없는지. 여기 방크시아도 있네요. 방크시아 아이몰라. 이 녀석도 꽃이 되게 화려해서 엄청 흠모했던 식물인데 티트리 오일로도 만드는 티트리입니다. 우와, 향기가 조금 나요. 이렇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중에 환기 팬들이 있네요. 우와, 동백꽃이 떨어져 있네요. 만개를 했습니다. 반가운 백묘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뒤로 엄청나게 두꺼운 덩치의 보겐빌레아입니다. 이 녀석은 꽃이 아직이네요. 어디서 이렇게 상쾌한 향이 나지 했더니 여기에 유칼립투스 군락이 있었네요.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칼립투스 분위기가 있고요. 제법 큰 목대 유칼립투스 블로보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녀석은 월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사막지대에 온 것 같죠? 선인장들이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거취옥이라는 선인장은 꽃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네요. 제법 외계인 같은 형태의 선인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덕불이라 햇빛이 밝았은 형태의 물주머니를 갖고 있고요. 가느다란 잎을 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름표가 지금 가려졌는데 뭔가 용설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뻐.
이 알로에 아보렌센스랑 비슷한 산호 알로에, 고스트 알로에도 꽃을 피웠고요. 그리고 진짜 알로에 아보렌센스도 꽃을 피웠네요. 멋있습니다. 이 공룡 알 같은 이 녀석은 스테파니아 수베르사라고 하네요. 화분 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도 있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름이 재밌는 나무를 만났습니다. 닭벼슬 나무라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나무에서 닭벼슬 같은 부분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뿌리가 닭벼슬처럼 생겼을까요? 이렇게 키가 크게 길게 자란 무늬 유카도 있습니다. 여기도 유카 같아요. 케이바 물병나무인데요. 신기하게 밤에 꽃이 핀다고 해서 나방이나 박쥐 같은 밤에 움직이는 동물, 곤충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그리고 보겐빌레아의 인사를 받으면서 지중해관에 나갑니다. 이제 열대 온실입니다.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습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 나무들도 습기에 윤이 반짝반짝한데요. 성산야자. 우와, 이 녀석도 되게 반질반질하네요. 이런 난초도 있습니다. 삭생에서 자라고 있는 게 너무 멋있네요. 우와, 이게 반다라는 난초 같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반다 안녕. 난초 터널을 지나서 나오니까 다원란이라는 난초가 있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숲에 좋겠네요. 꽃 피는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 저기 무늬몬스테라가 있었네요. 큰 나무에 착생해서 자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넥타이 안스리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팔라디플로름 안스리움도 있네요.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맞은편엔 이런 이름 모르는 구멍이 엄청 멋있는 녀석이 있는데요. 우와, 정말 많네요.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뾰로론 이렇게 바나나가 열렸는데요. 꽃도 피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실버레이스랑 비슷하게 생긴 고사리 잎 사이로 블루스타펀 잎이 빼꼼했네요. 아이고, 틈새를 공략했어요. 멋집니다. 아유, 예뻐. 어쩜 이렇게 건강할까요? 여기도 실버레이스일까 싶은 나무 고사리가 있습니다. 새잎이 너무 귀엽죠? 덩치가 제법 높아요. 한 30cm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보카도. 우와, 이 정도 크기면 아보카도 열매 열릴 수 있겠는데요? 베란다의 아보카도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무고사리입니다. 저 너무 귀여운 포인트 발견했어요.
또로 솜털. 진짜 솜털이 풍성하네요. 잎은 큰 특징이 없이 보스턴 고사리랑 비슷한데 때가 너무 맛있습니다. 우와, 여기 파파야도 있네요. 그리고 이 고사리 아래 너무 귀여운 세이클로바도 있습니다. 우와, 여기 식충식물들이 있나봐요. 이끼가 너무 예쁜데요? 우와, 저기 멋쟁이 무늬토란이 보이고 있고, 개구리밥 같은 수생식물이 있고, 이게 인공 폭포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시대부터 있었던 또 다른 식물인 소철이 있네요. 이 식물은 마다가스카르 소철입니다. 많은 양의 새잎을 뻗고 있어요. 와, 아유 건강해요. 엄청난 생명력이죠. 처음 보는 이름의 소철도 있습니다. 포페이 소철이라고 하네요. 이 녀석은 잎이 조금 더 두께가 있어서 공격력이 조금 더 약한 느낌이 듭니다. 가시 찔림 주의. 소철 가시가 진짜 따갑거든요. 페로프스키아나 소철. 우와. 에둘레 소철입니다. 에둘레 소철은 이름이 익숙하네요. 이 녀석들은 파인애플 같은 거의 흙에 파묻혀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은 뭘까요? 산호 히비스커스라는 식물의 꽃입니다. 모빌 같기도 한 종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꽃대가 하나 더 있네요.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재밌는 이름의 라카야자라는 야자나무를 발견했는데요. 진짜 라카로 칠한 것 같이 고색 대비를 이루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라카야자 앞에는 네가더 야자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떨어진 꽃대 같은 게 있고 이런 형태의 기관이 있는데 뭔가 청동검 같은 형태로 자라고 있네요. 이게 잎이 담겨 있는 건지 꽃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법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브로멜리아라는 녀석인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잎이 모양이 엄청 다양하고요. 이 녀석은 뭔가 할로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형태로 자라고 있고 가운데 물을 담아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저기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새로운 생태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브로멜리아가 있고 위로 또 화려함이 못지않은 깻잎과 비슷한 이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거대한 이 나무에도 섬세한 꽃이 피었네요. 향기가 되게 달콤합니다. 파파야 열매를 발견했어요.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2층에서 아무래도 콩과 식물 같기도 하고 수세미랑 비슷한 형태의 씨앗 열매들이 있네요. 아, 모링가라고 합니다. 어머, 향수에서 많이 쓰는 모링가. 와,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고 너무 덥습니다. 겨울에 오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 날이 따뜻해서 덥네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도 찍을 게 많아서 팍팍 줄어들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중에는 박쥐란이 자라고 있었네요. 이 보리수 나무입니다. 잎 끝이 뾰족한 게 너무 귀엽네요. 이 녀석은 흰 나비나무인데 잎 모양이 진짜 나비 잎 같아요. 나비 날아다니는 것 같죠? 예뻐. 이렇게 새로운 식물들을 발견할 때 너무 희열이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완전 시원합니다. 마지막엔 베고니아가 있네요. 맞은편엔 이런 정원사의 작업실 같은 공간이 있네요. 여기 이런 몬스테라 두비아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반려식물 상담실이라는 공간도 있는데요. 취향 저격 아닙니까? 아이고. 우와. 아, 멋있는 박쥐란도 있습니다. 마지막 온실은 특별 전시 온실입니다. 서문도 있네요. 오, 마법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나봐요. 우와, 여기는 조금 더 열린 광장 같은 느낌의 전시 공간입니다. 여기는 아까 온실에서 봤던 식물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심겨져 있는데요. 아까 봤던 멋쟁이 고사리도 있는데 새순이 살짝 붉은 빛이 도네요. 이 녀석은 생선뼈 선인장입니다. 화분에 심긴 식물들도 많고 제법 큰 나무들도 있고요. 우와, 엄청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시실은 이렇게 조금 더 익숙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좋네요. 환경에 조금 덜 민감한 식물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왔고요. 바깥 풍경은 완전 또 온실이랑 다르죠. 엄청 운치가 있습니다. 나와서 저는 저기 한국 전통 정원으로 추측되는 저 한옥 정원을 지나서 여기 이 다리를 건너서 분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재 너무 기대돼요. 엄청 운치 있죠? 여기 이렇게 연밥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황금소나무가 제법 큰 분재처럼 앞에 지키고 있네요.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분재원 바깥에도 분재의 형태를 띠고 있는 향나무들이 심겨져 있네요. 귀여워요. 중정이 있는 듯한 두 채의 한옥이 있고요. 여기 분재 문화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20년 된 향나무가 있고요. 또 무려 120년이 된 곰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40년 된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령의 나무들을 보고 나니까 분재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구나 싶었어요. 공간 가운데 50살이 된 곰솔인데요. 수영이 너무 멋있죠. 곰솔 소사나무. 우와, 잎눈이 다 살아있어요. 여기는 분재 전시관인데요. 신기하게 한옥식 지붕 위에 천창이 뚫려 있네요. 전시관은 조금 더 다양한 품종의 분재들이 있네요. 똥나무 너무 귀여운데요. 20년생밖에 안 된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분재입니다. 귀여워. 소나무. 멋있습니다. 과실수이기도 한 모과나무. 여기도 있고 또 여기 70살이 된 이 모과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길에서 보는 모과나무의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이쪽에 있는 모과나무는 아직 잎이 달려있네요. 귀여운 느티나무. 단풍이 들었습니다. 바깥에 가로수로도 많이 심는 화살나무가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 화살촉 같은 이 줄기의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어머, 이 녀석은 이름이 없는데 너무 귀엽네요. 세상에. 떨어질랑 말랑 하는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단풍. 우와. 우와. 숲 같아요. 저희 집 공간에는 이렇게 안내 표시도 있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줘야 된다는 안내도 있네요. 그래서 저의 문제가 죽은 곳이겠구나 깨닫습니다. 여기 동백나무도 있고요. 동백이 양쪽에 있네요. 숲 같지만 실은 분재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막살 나무인데요. 완전 영화에 나오는 나무의 신 같지 않나요? 한 마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끼가 화분을 넘어서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죠? 참 비쌀 나무인데요. 노박 덩굴과의 식물인데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 녀석의 나이가 20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여운 열매도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붉고 작은 열매 옆에 뚜롱 분재 장인의 공간이 있는데요. 붉은 체리 같은 열매가 너무 멋있는 아그베 나무가 있고요. 장미과의 나무라고 하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이 녀석도 아그베 나무 같아요. 이렇게 분재 가꾸기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 있고 우와 너무 귀여운 화분도 발견했습니다. 제법 불이랑 닮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흙 종류도 있네요. 약산성을 가진 녹소토, 양분을 보관하는 저곡토, 배수를 돕는 휴가토, 난석이라고도 하죠. 양분을 공급하는 거름, 수분을 공급하는 수태, 배수성, 잘 마르는 마사토, 배수를 돕는 동생산. 대략적으로만 알던 배수성 흙들 특징을 표시해 주셔서 너무 공부가 되네요. 이런 학습 자료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배수층, 배양층, 표토층, 단면이 있네요. 갖가지 가위들도 있습니다. 아까 분재나무 틈틈이 붙여뒀던 고무 같은 게 이 상처 치료제인가 봐요. 저도 쓰고 있는 물조리개. 채반은 처음 보네요. 귤나무가 있고 중요한 재료인 이끼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철사 꼬아두신 것도 있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초록색 솔. 우와, 멋있어요. 여기 이런 알짜배기 페이지도 펼쳐주셨어요. 저희도 같이 공부해봅시다. 오, 귀여워. 흙을 점토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나봐요. 여기 뼈 때리는 문장도 있습니다. 새로운 용토를 갈아 심을 때 게으른 사람들은 용토의 굵기를 선별하지 않고 그냥 부어넣는 일이 많다. 그렇습니다. 또 시일이 지나면 드러난다고 하네요. 피해가. 이렇게 찻잔처럼 작은 화분까지.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알찬데요. 잘 보고 갑니다. 온실과 한옥이 접목되어 있는 이 분재원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저기 온실 보이시나요? 여기 야생화원이랑 희귀특산 식물 전시 온실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야생화원과 희귀특산 온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생화원에 왔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식물들이 잠자고 있는 시기여서 주로 땅 아래에 잠들어 있는 식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서 최대한 보여드리면 이 등골나물, 안개꽃 같기도 하고 이런 솜털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잎을 보면 매자나무 같기도 한데 붉은 열매가 달려있네요. 의자 같아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런 작은 잎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봄이 아닌데 이 녀석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네요. 씨앗을 탐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솔제꽃과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있고요. 모퉁이마다 이 이팝나무가 심겨져 있네요. 저기 저 나무도 이팝나무였는데 얘는 또 너무 예쁜데요. 이 녀석도 씨앗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아쉽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야생화원은 뭔가 황량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풍성한데요? 어머, 여기 침꽃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층층이 꽃이 있다고 해서 침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 겨울 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화살나무도 이렇게 열매를 매달고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그리고 쥐똥나무입니다. 이름표들이 바람에 종소리를 내면서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네요. 어머, 얘도 너무 예쁘네요. 확대할 수 있는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서 자세히 초점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마도 국화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엔 물이 있을 것 같은 이 물가 공간 옆에 속새가 이렇게 두껍게 자라고 있네요. 속새도 가을 맞이에 갈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속새를 마지막으로 보고 저기 희귀특산 식물 온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온실들은 아까 열대관에서 볼 수 없었던 차광막들이 있네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난과 식물 온실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와,
아담한 크기의 원실인데요. 그래서 더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주위 안내판도 있어요. 난초 온실이라고 해서 난초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식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가운 보춘화도 있네요. 춘란이라고도 하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난초의 모습이 아닌 난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란한 꽃이 피었어요. 석곡은 하엽이 지고 있네요. 이렇게 난초인가 했던 이 녀석은 난초라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네요. 새우 난초입니다. 여기는 무려 차광막을 하고 자라고 있는 대형 풍란들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이렇게 진해발란이라고 저기 엄청 작은 잎 보이세요? 진해발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나무는 뭐지 했는데 이렇게 얇은 잎에 풍란들이 착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끼에서 자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죠? 여기도 차광막으로 지는 해만 받도록 해주신 사철란과 다도 새우 난초입니다. 이렇게 해두신 건 처음 봤어요. 물론 이렇게 보통 흔히 생각하는 형태의 멋쟁이 난초도 있습니다. 이거는 황칠나물인데요. 보통 화분에서 키우는 얇은 줄기의 유려한 나무랑 완전 다르죠. 하얀 목대를 멋있게 뻗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석이 돌틈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까지 보고서 다음 온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쪽 온실로 가봅니다. 여기는 희귀특산물 전시 온실입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멸종 위기종이랑 보호종 같은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돌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전국잎공의 비름도 취약종이었네요.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가을 제 계절인 구절초들이 꽃을 피우고 있고요. 예쁘죠? 친숙한 모습이네요. 저쪽에는 구상나무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동백나무들도 있습니다. 이 식물 중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무늬종 동백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익숙한데 조금씩 다른 형태의 식물들도 있는데 이 녀석은 길가에서 많이 보이는 맹문동과 비슷한 실맹문동입니다. 엄청 길죠? 이 희귀특산 온실에도 물길이 놓여져 있는데 덕분에 습기 조절도 되고 다양한 식생도 볼 수 있고 더 운치도 있고 너무 좋네요. 세종수목원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길을 크게 조성해 두신 건. 흔하지 않은 고사리류도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검은별 고사리, 홍진해 고사리, 비늘 고사리, 미역 고사리까지. 서귀도 너무 신나게 자라고 있고요. 보리수 나무가 아니라 보리밥 나무네요. 우와, 꽤 신기한 점점이들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인데 아이고 예뻐. 이제 해질 즈음이 돼서 더 운치가 있네요. 마지막 공간은 사초들이 놓여있네요. 이름 너무 특이한 양뿔사초, 그리고 엄청 멋있는 무늬 동백나무 카라벤텐,
마지막으로 보고 나갑니다. 너무 멋있죠? 이렇게. 처음에 저 세이클로버 같은 형태의 온실부터 한옥과 온실을 결합한 분재 정원, 그리고 야생화원과 희귀 특산물 식물원까지 보고 왔는데요. 제가 아직 안 본 공간들도 많아가지고 더 와보고 싶은 국립 세종수목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붓꽃원에 마지막으로 와봤고요. 진짜 붓을 닮아서 붓꽃이었다니. 이런 귀여운 정보까지 알아가고 저희는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12월에 방문한 세종수목원 어떠셨나요? 가을 정원의 운치도 느낄 수 있고 온실에서 또 화려함도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 신남이 전달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로 붓꽃 정원 앞에 잠자고 있는 붓꽃 시방들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세종식물원 식물탐방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식물일상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